유튜브를 시작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10만 명을 넘었다. 호구가 운영하는 홈카페 채널 주제에 이런 관심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뭐 여튼 홈카페라고 주제는 정해놓고 예전 영상을 부끄러운 마음에 지우다 보니 홈카페 관련한 영상은 얼마 안 남고 꽃휴지랑 개들이 파는 영상만 남아버렸다. 이러다간 내 채널의 주제가 힐링 채널이 아니라 개그 채널이 될 것 같아서 오랜만에 개드립이 아닌 커피를 드립하며 나의 카페 창업 경험담을 이야기할 생각이다. 첫 창업은 세상 물정 모르는 23살의 다소 어린 나이였다. 군대를 전역하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돈을 투자받아 어렵사리 작은 카페를 오픈했다. 일산 현대백화점 옆에 레이킨스몰이라는 곳이었는데 백화점이랑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위층에는 메가박스도 있어서 이 정도 자리면 충분히 장사가 잘 되겠다 싶었다. 그 자리는 원래 파리바게트가 있던 자리였다. 파리바게트가 망했다. 파리바게트가 망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했을까? 대국민 탄수화물 공급처인 파리바게트가 있어도 망하는 자리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카페를 차렸는지 모르겠다. 뭐 여튼 가게는 열심히 준비했다. 파리바게트에서 쓰던 주방의 구조를 최대한 살려서 철거 비용을 축소하고 주방 인테리어나 벽면 인테리어까지 손수 목공 작업에 참여했다. 머신이나 집기들은 가진 돈이 얼마 없어 중고로 사려고 탑차까지 대여해서 목포로 머신을 사러 가기도 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손수 만든 가게를 오픈하고 나니 별로였다. 솔직히 많이 별로였다. 이래서 사람은 나대면 안 된다. 돈도 아낄 겸 내가 해본다고 나댔다가 뭔가 많이 잘못되어 버렸다.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그때 가서 포기한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다. 특히 인테리어가 별로였다. 뭐랄까 휑한 느낌이 심했다. 카페면 카페답게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픈한 가게는 이 카페의 미래처럼 어둡고 침침했다. 여튼 이래저래 돈을 안 들인 티가 너무 많이 났다. 인테리어는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하지만 마음만은 굉장히 뿌듯했다. 특히 브루잉 전문점으로 여러가지 추출 도구들을 준비했는데 손님 취향에 맞춰 원두부터 추출 도구까지 그 자리에서 선별하며 손님에게 딱 맞춘 커피 한 잔을 만드는 게 가게의 컨셉이었다. 손님의 입맛에 딱 맞게 원두도 골라 먹고 추출 방식도 골라서 추출하는 손님을 위한 커피. 근데 손님이 안 왔다. 맞출 재료들은 완벽한데 맞출 손님이 안 왔다. 다른 가게들은 처음엔 오픈빨로 손님이 꽤 많이 왔다가 임대료나 유지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망한다는데 나는 오픈하자마자 망한 걸 직감했다. 이러다 망하겠다 싶은 굴곡도 없이 그냥 바로 망했다. 뭐 여튼 그렇게 가게를 말아먹고는 커피 학원에서 일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보면 카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끔씩은 함께 창업해보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시곤 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다가 마음 좋아 보이는 분과 함께 창업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래도 망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좀 더 오랜 기간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많은 연구와 오랜 준비 끝에 만들어낸 가게의 컨셉은 4가지의 원두를 손님의 취향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는 카페였다. 또 골라 먹는 컨셉이었다. 아니 뭐 카페를 창업했다 하면 골라 먹는다. 저번엔 원두의 추출 방식까지 골라 먹이다 망해놓고 또 골라 먹는 컨셉을 만들었다. 나는 왜 그렇게 골라 먹는 거에 연연했는지 모르겠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원두든 추출 방식이든 그냥 내가 알아서 딱 하나 베스트로 맛있게 준비해야지. 이게 무슨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뭘 그렇게 골라 먹이고 싶어서 일을 벌려놓는지 모르겠다. 뭐 여튼 각각의 컨셉에 맞춘 로스팅과 블렌딩을 연구했다. 블렌딩 원두는 내 컨셉이다 보니 블렌딩마다 들어가는 원두가 총 16종류였고 호구가 호구했다라는 느낌으로 굳이 일을 벌려서 사서 고생을 반복했다. 하지만 열정만은 넘쳤기에 로스팅부터 블렌딩까지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 연구했다. 원두의 로스팅을 너무 많이 하는 날에는 주변에서 연기가 들어온다는 민원이 생겨 연기를 위로 내보낼 굴뚝시설까지 필요할 정도였다. 굴뚝은 내가 만들었다. 굳이 또 내가 만들었다. 굳이 전문가 안 부르고 혼자 해보겠다고 나대는 버릇 못 고치고 내가 직접 만들었다. 그 와중에 뭔가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테이프도 튼튼한 청테이프는 안 쓰고 은색 테이프로 깔맞춤하고 글씨는 잘 쓰지는 못하면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굴뚝에다가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적어놨다. 저 때나 지금이나 일단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심지어 연기는 제대로 빠지지도 않아서 나중에 사람을 불러 다시 만들었다. 뭐 여튼 그렇게 창업했던 가게는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됐고 김포에 2호점까지 개업하게 되었다. 2호점은 1호점보다 훨씬 규모도 컸고 이제는 어느 정도 영업의 노하우도 생겨서 안정적으로 장사가 잘 됐다. 좀 고되기는 했어도 그나마 뭔가 지금까지보단 가장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보람차고 뿌듯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인지 창업에 참여했던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고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까지 생겨 결국은 못 참고 내 발로 그곳을 나왔다. 그 이후로는 커피 업계를 완전히 떠났다. 업계를 옮기고 나서는 하던 일도 그럭저럭 잘 돼서 이제는 기회가 있어도 커피 업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어렸을 때는 커피만 열심히 타면 될 줄 알고 커피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커피에 대해서만 연구했다. 나름대로 커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커피가 아닌 장사와 영업에 대한 열정은 애매했고 그런 애매한 수준으로는 장사가 망하는 게 당연했다.
나란 사람은 내가 만든 커피 한 잔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지 이득과 손해를 생각하며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커피를 향한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자면 나는 그 시절 카페에서 커피를 팔며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커피를 타는 바리스타라는 깔끔하고 겉보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싶었고 맛있는 커피를 손님에게 대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온 커피가 좋은 커피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 30 중반을 향해 가는 지금의 나는 되고 싶은 직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작은숲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 같은 날에는 따뜻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워지는 겨울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nd of the week, I'm bound to blow. Breeze walking through the honky tonk like a pack of wolves now. Order up around the shops and it's away we go. It's a throw down, Thank you.